저는 얼마 후면 결혼한 지 5년이 다 되어가는 36살의 여자입니다. 현재 2살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겨우 5년이면 아이랑 남편이랑 행복하게 살고 있어야 했는데 지금 제 상황은 남편이랑 이혼하고 친정에서 아이와 함께 지내고 있습니다. 원래 이혼하는 과정이라는 것이 결혼 생활을 끝내고 헤어지는 일인 만큼 좋게 끝날 수가 없지만 우리는 정말 마지막까지 엄청나게 싸웠습니다. 서로 머리끝까지 화가 나서 상대방에게 심한 말을 하고 이혼 결정하기 전에도 며칠 동안 잠도 제대로 못 자고 남편과 시댁에 맞서 싸웠어요. 아무리 말을 해도 제 이야기를 들어줄 생각하지 않고 본인과 시댁 입장만 이야기하면서 마치 제가 이기적이고 문제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진짜 이러다 저희 둘 중 하나가 죽어야 끝나겠더라고요. 시댁 사람들은 정말 하나같이 말이 통하지 않았고 어쩔 수 없이 저는 주변 사람들에게 상담을 받은 내용을 바탕으로 남편과 당신네 가족들이 문제라는 것을 알려줬지만 남편이 하는 말은 그건 너 친구들이니까 당연히 너 편을 드는 거지. 제발 이기적으로 굴지 말고 가족을 먼저 생각해봐. 가족이라면 서로 어렵고 힘들 때 도와야 하는 거야. 라고 하면서 본인 잘못을 절대 인정 안 하더라고요. 주변 사람들에게 소문나서 망신당하는 것까지 감수하고 마지막으로 물어본 건데 남편이 제가 하는 말은 들어주지 않으니 우리 두 사람의 결론은 딱 한 가지밖에 없었습니다. 어차피 다 끝난 마당에 뭐하러 구질구질하게 이혼한 이야기를 꺼내냐고 하시는 분들도 있겠지만 남편이 아니더라도 그 집안의 시누나 시어머니가 이 사연을 듣는다면 제발 좀 창피한 줄 아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처음부터 시댁이나 남편과 사이가 안 좋았던 것은 아니에요. 결혼하기 전에 인사드리러 갔을 때나 신혼 때는 저도 나름대로 이쁨 받는 며느리였어요. 그다지 부침성이 좋은 성격이 아니라서 시부모님에게 애교를 부리지도 못하고 맞벌이하느라 자주 찾아뵙지도 않았지만 그래도 초반 2년 정도는 나름 괜찮았습니다. 그런데 노처녀였던 신우가 시집을 간 이후로는 조금 상황이 달라졌어요. 남편과 신우가 2살 차이인데 예전에는 서로 사이도 안 좋고 마치 소닥보듯 신경도 안 쓰면서 지내더니 신우가 시집가고 난 이후로 갑자기 두 사람 사이가 좋아지더라고요. 뭐 때문인지는 몰라도 신우와 제 남편이 시댁에서 만나서 술도 자주 마시고 그 집 가족이 똘똘 뭉쳐 지냈습니다. 저한테도 같이 가자고 해서 몇 번 남편을 따라갔던 적이 있는데 워낙 제가 술자리도 안 좋아하고 시댁 사람들이 술을 못 마시는 저한테 자꾸 마셔보라 권했기 때문에 그 자리에 있는 것 자체가 괴로웠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그냥 남편 혼자 가라고 했고 저는 살짝 시어머니 시야에서 멀어졌죠. 신우가 저보다 1살 많은데 어차피 식구가 되었으니 그냥 딱딱하게 지내지 말고 편하게 언니라고 부르라 하더군요. 앞에서 웃어주고 잘해주니까 처음에는 그저 좋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살면서 겪어보니 그것도 전혀 아니었어요. 전형적으로 남들이 보는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뒤로 호박씩 가는 타입이더라고요. 신우랑 제가 둘만 있을 때 편하게 하는 이야기들 은근히 제 생각에 공감해주는 척하면서 시어머니나 시댁 집안 사람들을 같이 흉봐놓고 뒤에서는 제가 한 말들을 여기저기 옮기고 다녔어요. 저는 평소에 시댁을 자주 안 가니까 남편과 다른 시댁 사람들은 신우의 이간질에 점점 제 이미지가 안 좋아지기 시작한 거죠. 어느 날은 남편이 제게 시댁 가서 같이 저녁 먹자고 하길래 저는 평소처럼 집에서 아이 보고 있을 테니까 난 신경 쓰지 말고 놀다 오라고 했는데 대뜸 남편이 저보고 한다는 말이 너는 그렇게 우리 가족이랑 어울리는 게 싫어? 솔직히 당신한테 우리 엄마가 나쁘게 한 적도 없잖아. 라면서 화를 버럭 내더라고요. 그때는 남편이 갑자기 왜 저러는지 이해 못했었는데 이제 와서 보면 전부 신우가 뒤에서 저희 두 사람 사이를 이간질시키고 있어서 그랬던 거였어요. 아무튼 평소에는 시어머니랑 자주 연락은 안 해도 카톡으로 종종 안부를 묻고 아이 사진 보내드리며 잘 지내고 있다 생각했었는데 남편이 저렇게 화를 내고 나간 지 며칠 지나지 않아서 시어머님이 갑자기 하루에 한 번씩 안부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 하시는 겁니다. 너 앞으로 나한테 하루에 한 번 전화해라. 얼굴도 서로 못 보는데 전화해서 목소리라도 들어야지. 요즘 들어 시댁 식구들이 왜 나한테 그렇게 관심을 보이는지 이유를 알 수 없었지만 일단 알겠다고 대답했죠. 하지만 처음에 며칠 동안 전화를 하다가 시어머니와 전화통화를 하면 별로 할 말도 없고 어색하고 불편하기만 해서 점점 전화하기가 싫어졌어요. 이틀에 한 번 하다가 3일에 한 번 그렇게 점차 연락을 안 드리게 됐죠. 제가 평소에도 주변 사람들을 살뜰하게 챙기는 타입은 아닙니다.
그냥 잘 지내시는지 명절에나 안부 전화 한 번씩 돌리는 거지. 괜히 아무 일도 없을 때 전화해서 시어머니한테 제가 무슨 말을 해야 하는지도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어머님께서는 며느리가 연락을 안 한다며 그때부터 서운하다 말씀하시더라고요. 심지어는 남편조차 저한테 시부모한테 그거 한번 전화해주는 게 뭐가 어렵냐고 하면서 너는 왜 그렇게 시댁이랑 벽을 치고 거리를 두려고 하냐는데 그럼 반대로 당신은 친정부모님한테 안부 전화 한 통 먼저 드린 적이 있냐고 물었습니다. 너는 백년손님이라는 말도 몰라? 원래 장모님 입장에서는 사위가 불편하게 느껴지는 거야. 나도 전화하라고 하면 얼마든지 할 수 있지. 근데 장모님이 불편해 하신다니까? 뭔 이따위 논리가 다 있는 건지 말이나 못하면 믿지는 않겠다 싶었어요. 따지고 보면 불편한 건 사위가 불편한 만큼 며느리와 시모 사이도 불편한 거지. 일방적으로 저만 자기 집에 잘해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소리잖아요. 결혼 전에 분명히 제가 주변 사람들 잘 못 챙기는 거 알고 있었고 남편도 자기 집안 사람들은 격식 같은 거 따지는 스타일이 아니라서 제가 평소 하던 대로 해도 괜찮다고 말을 했었어요. 남편과 그때부터 서로 너는 왜 우리 집에 못하니 왜 똑바로 안 하니 하면서 싸우기 시작했고 당연히 남편과의 사이도 조금씩 금이 가기 시작했어요. 저도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과 더 잘 지내봐야겠다는 생각은 완전히 포기하고 그저 아이만 바라보며 살게 되었습니다. 신우가 뒤에서 제 욕을 하고 다니던 시어머니가 저를 탐탁지 않게 여기시든 말든 전혀 신경 안 쓰고 우리 아이한테 잘못된 환경을 물려주기 싫었기 때문에 그저 참으면서 지냈죠. 그러다 작년에 신우가 임신을 했다는 소식을 전해 듣게 되었습니다. 사실 우리 시댁이 그렇게 여유 있는 형편은 아니고 결혼한 신우도 따로 직업이 없이 전업주부예요. 그렇다고 신우의 남편 쪽이 돈을 잘 벌거나 집안에 여유 있는 편도 아니고 그냥 평범하게 월급 받는 회사원이었는데 임신 소식 들었을 때부터 신우가 제게 전화해서 저보고 산후조리원은 어디로 갔었냐고 묻더라고요. 사실 저는 아이 낳고 시어머니한테 고생했다는 소리 한번 제대로 못 듣고 넘어갔습니다. 제 친구들은 아이 낳은 뒤에 시댁에서 용돈도 받고 비싼 명품 가방 선물이나 심지어 아이 키우면 필요할 거라면서 시댁에서 차를 받은 친구도 있었지만 제게는 완전 다른 세상 이야기였죠. 대신에 친정엄마가 출산할 때가 다 되어서 저보고 산후조리하는데 보태쓰라고 300만 원을 보내주셨어요. 아이 낳기 전에 마지막 달까지 저도 휴직 안 하고 일을 하고 있었는데 마침 엄마가 보내준 돈으로 아주 좋은 조리원을 예약할 수 있었습니다. 조리원에서 나왔을 때는 거기 산모들끼리 정보를 공유해서 정부 지원을 받아 도우미를 신청해서 편하게 있을 수가 있었습니다. 제가 겪었던 이야기 그대로 신우에게 해주고 산후조리원은 어디가 좋다, 아주머니를 집으로 부를 때는 어디에 연락해서 어떻게 지원을 받아야 한다고 말을 해줬어요. 나름대로 고급 정보라고 생각했는데 아무리 평소에 마음에 들지 않았던 신우라고 해도 이제 아이 낳고 같은 처지가 된다고 하니 도움을 안 줄 수가 없었죠. 그 뒤로 남편을 통해서 신우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는데 산후조리원은 제가 있었던 곳을 2주만 예약했는데 도우미 아줌마는 따로 부를 생각이 없고 대신 우리 시어머니가 신우네 집에 가서 산후조리 해주기로 했다고 하더군요. 하기야 신우 입장에서 모르는 아주머니 부르는 것보다 자기 친정엄마가 집에 와서 도와주는 편이 더 편할 수도 있겠다고 생각했어요. 저는 친정부모님이 장사를 하고 계셨기 때문에 엄마를 오랜 기간 우리 집에 오시라고 할 수가 없었거든요. 처음엔 나라에서 지원해주는 거니까 큰 기대를 안 했었는데 막상 도우미를 불러보니까 정말 친절하고 살뜰하게 잘 살펴주셨어요. 그래서 신우한테도 추천을 한 건데 아무래도 엄마가 해주는 것이 더 편하지 않겠나 싶긴 하더라고요. 사실 그때도 신우가 제육하고 다니는 거 어느 정도 알고 있었고 시어머니랑 연락을 거의 안 하고 있을 때라서 산후조리를 어떻게 하던지 말던지 별로 관심도 없었습니다. 제가 알려준 대로 하던지 아니면 어머님이 하던지 누가 하던지 알아서 하겠지 하고 대충 넘어갔는데 얼마 전 신우가 출산을 한 달 정도 남겨놨을 때 만삭인 신우를 두고 시어머니가 아버님이랑 둘이서 겨울산 등산을 하겠다며 놀러 가셨어요. 아직 겨울이라 산중턱부터는 눈이 많이 쌓여 있었다고 들었는데 하산길에 눈이 쌓여 있는 곳을 잘못 밟고 어머님이 비탈길에서 굴러떨어지셨답니다. 발목이 완전히 돌아갔고 무릎에 있는 뼈가 부러져서 더 이상 걷지 못하셨죠. 결국에 119를 불러 구조되어서 산에 내려오셨어요. 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다리엔 통깁스를 한 채 돌아오셨는데 나이가 있어서 그런지 앞으로도 몇 달은 제대로 걷지 못하실 거고 연세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후유증까지 걱정되는 상황이었죠.
병문안을 갔는데 어머님은 본인 다친 것보다 자기 딸이 다음 달에 애 낳으면 봐줄 사람 없다고 그 걱정을 먼저 하셨습니다. 그 소리를 듣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뭔가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시아버님은 당연히 애 볼 줄도 모르고 집안일도 할 줄 모르셔서 도움이 안 되는 상황이었으니 왠지 육아휴직을 하고 있는 저한테 불똥이 튈 것 같아서 불안했지만 그래도 상식적으로 도우미를 부르던지 알아서 할 거라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어머님이 다리 부러진 지 3주가 지났을 때 예정일보다 빠르게 신우가 아이를 낳았어요. 남편이랑 병원으로 달려가서 신우와 아이를 보고 돌아왔고 그 이후에 신우는 조리원으로 들어갔는데 며칠 후에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제게 자기 동생 산후조리를 저보고 맡아서 하라더군요. 걔가 다음 주면 집에 돌아오잖아. 지금도 온몸이 다 아프다고 하는데 당신이 당분간 왔다 갔다 하면서 좀 봐줘. 그래도 한번 경험자니까 당신이 봐주는 게 낫겠지. 제게 해줄 수 있겠냐고 물어보고 부탁을 했어도 절대로 싫고 무조건 거절할 일이었는데 마치 제가 당연히 해야 하는 일처럼 말을 하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할 수 없다고 했고 내가 내 아이 보려고 육아휴직하는 중이지 신우 수발 들으러 가야 할 이유는 전혀 없다고 말을 했어요. 아니 그냥 정부 지원 신청해서 받으면 되는데 왜 나보고 하라는 거야? 다른 이유는 없고 신우가 성격이 까칠해서 자기 집에 모르는 사람이 들락거리는 것 자체가 싫답니다. 그거야 제가 알 바가 아닌데 왜 나보고 그 일을 떠맡으라는 건지 모르겠어요. 육아휴직도 1년 반을 넘어가면서 처음보다 아이가 많이 커서 갓난 아이 때보다는 손이 덜 가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 애 보면서 신우의 갓난 아이랑 산후조리 수발까지는 도저히 못하겠더라고요. 아니, 제가 할 이유도 전혀 없었고요. 신우가 평소에 저한테 잘해주기라도 했으면 모르겠는데 뒤에서 내 욕하고 다니는 거 다 알면서 배알도 없이 거길 들어가서 일을 한답니까? 못하겠다고 제가 이야기하자 남편은 어이없다는 듯 가족이니까 당연히 가서 해야 한대요. 원래 시어머니가 하기로 했었는데 다치셔서 못 가니까 그 다음은 너가 가서 해야지 왜 남한테 가족을 맡기냐고 하더라고요. 그럼 제가 애 낳고 아주머니를 집으로 불렀을 때는 왜 아무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었답니까? 남편의 논리대로라면 저도 남한테 맡기지 말고 시어머니나 신우가 집에 와서 제 수발을 들어줬어야 하는 거 아닌가요? 물론 해준다고 해도 싫었겠지만 말이라도 한 번 했으면 모를까. 저한테는 미역 사 먹으라고 10,000원짜리 한 장 안 주더니 이제 와서 신우를 도와주라는 게 말이 됩니까? 이유야 어찌됐건 저도 바쁘고 힘든 사람이라 절대 못한다고 끝까지 우겼어요. 남편은 저보고 평소에 시댁 사람들에게 살갑게 굴지 않아서 평판이 안 좋았는데 이번 기회에 잘해서 점수 못 딴 거 한 방에 만회하라고 하더군요. 진짜 그 말을 듣고 코웃음만 나왔습니다. 제가 신우랑 시어머니한테 잘 보이고 점수 따려고 결혼했습니까? 아무리 대화를 해봤자 남편과는 도무지 말이 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동생을 아끼고 사랑하면 당신이 회사에 휴가 내고 2주일 동안 동생 수발 들으라고 왜 나한테 부탁하냐고 했습니다. 나는 당신 동생 얼굴 보는 것도 싫은데 공짜로 그 집 가서 일하고 싶지 않다고 했더니 남편은 그런 제가 평소에 자기 가족들을 무시하고 싫어해서 그렇다고 하네요. 정말 말도 안 통하고 말을 할수록 진짜 더 싫어졌어요. 남편뿐 아니라 그 집안 시댁 다른 식구들까지 전부 다 싫었습니다. 이틀 정도 남편과 신우 산후조리 문제로 싸우고 냉전 중이었는데 시어머니한테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저한테 뭐라고 하실지 뻔해서 전화 받기도 싫었는데 언제까지 무시할 수 없으니 그냥 어쩔 수 없이 받았어요. 아니나 다를까 전화 받자마자 저보고 한다는 소리가 애 낳고 힘든 신우를 좀 도와주는 게 어디가 어때서 그러냐고 잔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너가 아무리 우리 집안을 무시해도 시집와서 사는 한 가족인데 이럴 때 돕고 살아야지. 남한테 돈 주고 맡겨봤자 그게 내 식구처럼 봐주겠니? 어머님 말씀을 듣다 보니 너무 짜증나고 화가 났습니다. 어차피 나라에서 지원 다 해주는데 그냥 사람 부르라고 했어요. 재작년에 제가 아이 낳았을 때는 어머님이 뭘 해주셨는데요? 괜히 괴롭힐 생각하지 마시고 사람 부르세요. 더 이상 말도 섞기 싫어서 대답도 듣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렸습니다. 저녁에 퇴근한 남편이 집에 와서는 시어머니한테 버릇없게 굴었다면서 소리를 지르고 또 한바탕 난리를 쳤어요. 결혼하고 지금까지 몇 년 살면서 시댁 사람들이 제 등 뒤에서 무슨 말을 하던 귀 닫고 모르는 척 살았었는데 진짜 더는 못 참겠어서 남편에게 그냥 갈라서고 이혼하자는 말이 제 입에서 튀어나왔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아이 때문에 참고 살았는데 처음으로 제 입에서 이혼 소리가 나오니까 남편도 당황했는지 한참을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나 진짜로 너랑 너네 가족들에게 질려버렸어. 뒤에서 너네 식구들이 내 욕하고 다니는 거 모를 줄 알아? 그런데도 이 상황에 나보고 우리 애까지 들쳐업고 네 동생 산후조리 도우라고? 너가 사람 맞니? 그날 정말 남편이랑 끝까지 갈 생각으로 싸웠습니다. 이런 상황까지 왔는데도 남편이 하는 말은 시어머니한테 제가 먼저 사과하고 아픈 신우 좀 도와주랍니다. 눈앞에서 아내가 이혼하겠다고 길길이 날뛰고 있는데도 전혀 달라지는 것 없이 똑같은 말만 하는 남편을 보면서 이제는 다 끝났다. 내 결혼 생활은 완전 글러먹었다 싶었어요. 내가 여기서 어설프게 참고 넘어가면 정말 나를 바보천치 등신으로 알겠구나 싶어서 방에 있던 아이 데리고 나 찾지 말라 하고 친정으로 들어와 버렸습니다. 친정 부모님은 당연히 난리가 났고 육아휴직하면서 신우 산후조리 해주라는 몰상식한 사람들이 세상 천지에 어디 있냐고 엄마 아빠가 모두 화가 잔뜩 나셨죠. 남편이 집에라도 찾아와서 잘못했다고 빌기라도 할 줄 알았는데 역시나 남편은 친정에 찾아오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하루에 몇 번씩 전화해서 앵무새처럼 똑같은 말만 반복하길래 괜히 서로 안 맞는 사람끼리 맞춰가며 살려고 고생하지 말고 여기서 끝내자고 했어요. 남편이랑 진짜 막판에 막판까지 서로 욕하고 싸우면서 험한 꼴 다 봤습니다. 양쪽 변호사까지 쓰면서 진흙탕 싸움을 하다가 마지막에 협의하고 아이는 제가 키우고 남편에게 매달 양육비 받는 걸로 깔끔하게 갈라섰어요. 저도 내년 초에 회사 복귀하면 그때는 엄마가 낮에 집에 와서 제가 퇴근할 때까지 아이를 봐주신대요. 진작 이렇게 하고 살 걸 뭐하러 예쁨 받고 살겠다고 그 집에서 붙어 있었는지 모르겠네요. 저 혼자 벌어도 아이랑 둘이 충분히 먹고 살 만한데 부모님 집에 들어와 있으니 앞으로 집 걱정도 없고 남편에게 받는 양육비까지 하면 아이가 하고 싶은 거 원 없이 다 해줄 수 있을 것 같아요. 아이 낳고 산후조리원에서 겨우 2주 있다 나온 신우는 결국엔 제가 처음 이야기한 대로 지원받아서 산후도우미를 집으로 불렀다고 들었어요. 어차피 그렇게 할 건데 뭐하러 저를 괴롭히려고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런 문제로 며느리 괴롭히면서 식구들끼리 싸울 수 있다는 것 자체로 놀라웠고 끝까지 자기들은 아무 문제 없다는 식으로 사과 한마디 없다는 것이 더 놀랍네요.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